명실상부한 최고의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 항문에 버터를 바르고 성관계하는 연기를 했다. 두 차례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수연상을 수상한 배우 말론 브란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대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워터프론트 등이 있으며 1950년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미남 배우였던 말론 브란도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연기를 도입해서 전통적인 연기 방식을 고수하던 영화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감정의 깊이까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며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미남이었던 그는 영화배우로서 인기는 좋았지만 촬영 중 상대의 동의 없이 여배우의 항문에 버터를 바르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윤활유 사건으로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입니다. 이때 말론 브란도는 여배우와 항문 성행위 장면을 연기하게 됩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어린 프랑스 소녀와 중년의 남성이 파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즐기는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는 제작 당시부터 너무 외설적이라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화는 탱고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사랑과 고통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상대방의 항문까지 탐구해야 했을까요? 네. 이 작품은 성적인 주제와 심리적인 깊이로 인해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의 장면은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되었죠. 상대 여배우가 원래 대본에 없는 장면이었다.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마치 진짜 강간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라고 밝힌 것이죠. 매우 선정적인 이 영화는 브란도 본인조차도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남성 주요 부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문제가 된 장면은 말론 브란도가 버터를 윤활제처럼 사용하며 상대 여배우인 마리아 슈나이더의 항문에 강제로 뭔가를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사실 이렇게 윤활유를 바른 상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보게 되죠. 실수든 아니든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배우가 밀착되어서 원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고 하지만 그때 정말 신들린 연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장면이 원래 대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영화를 찍던 중 갑자기 말론이 낸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배우들은 대본에 없던 장면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여배우는 19살의 나이로 어렸었고 그 사실, 거절해도 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숨어 울면서 연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론 브란도는 연기일 뿐이라며 그녀를 위로했었고 그 후 실제 삽입은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말론과 영화감독 모두에게 강간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훗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촬영 기간 내내 고통스러웠고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며 베르톨로치 감독이 사람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말론 브란도는 이 영화로 큰 돈을 벌었던 반면 자신은 매우 적은 출연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영화 촬영 이후 베르톨로치 감독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 장면은 단 한 장면에 불과해서 마리아는 무사히 영화 촬영을 마쳤으나 그녀는 바로 절망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격에 빠졌던 마리아는 그 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좀 더 든 후 자신이 맡았던 그 역할이 애초에 여자가 아니고 소년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버터 장면의 의미, 어째서 그 장면이 필요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문제의 장면을 남자 배우인 말론과 빵에 버터를 발라 먹으면서 함께 생각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란도가 아침으로 바게트에 버터를 발라 먹는 걸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 것입니다. 그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할리우드는 발칵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엘르 잡지에서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베르톨로치 감독이 동의되지 않은 강간 장면을 찍었다고 기사를 쓰자 할리우드 회사의 배우들은 모두 이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촬영 감독이었던 빅토리오 스토라도는 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논란이 완전 억측이라며 현장에서 강요는 전혀 없었다. 그 장면은 연기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그 현장에 2개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날 성관계 장면을 찍을 것이라는 걸 알고 현장에 나타났고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화가 완성되고 말론 브란도도 큰 충격을 받아 15년 동안 감독과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브란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아내가 죽은 뒤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어린 소녀와의 성관계로 풀어내며 삐뚤어진 복수를 보여주는데 이 당시 브란도도 역시 실제 아내와의 갈등으로 방탕한 삶을 시작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브란도는 첫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가 임신을 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녀가 병적인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국적인 예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인도풍의 옷을 입고 다니고 마치 자신이 인도인인 척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자신이 부유한 집안이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인도인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영국인이었으며 부모님 직업 역시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라 공장의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인도인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완벽히 세탁하고 싶었던 아내는 말론 브란도에게 자신을 인도인이라고 속이고 그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보다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술에 취한 아내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술에 절어 살던 자신의 어머니가 겹쳐 보였고 결국 둘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물론 브란도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바람둥이이자 양성애자였는데 공식적으로 남자를 좋아한다고 인정한 적은 없지만 남자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도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밝히며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이혼 후 아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특히 술 주정뱅이에 불과한 아내에게 아들을 맡기느니 자신이 키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 법정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브란도에게 임시 양육권을 주었는데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이혼한 아내가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납치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불량스러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는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되었고 북부 멕시코로 끌려갑니다. 브란도는 당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어린 아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공포에 시달렸던 아들은 혹시나 또다시 납치될까봐 이후 권총을 소지하게 되는데 훗날 이 아들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쨌든 아들 납치 사건 이후 브란도는 영화 속에서 아내에 대한 분노를 대사로 녹여 풀어냈습니다. 어릴 적 브란도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러했습니다. 출장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선물을 안겨주고는 곧바로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원나잇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집에 있을 때면 아들의 행동이나 말투를 항상 비웃었다는 것. 자식들을 칭찬해 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란도의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연극 배우였는데 가끔씩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흐르며 남편의 당당한 불륜에 지쳐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자식들을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던 말론 브란도는 그 후 결혼 생활에서 삐뚤어진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말론 브란도는 3차례 결혼했고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1957년 안나 캐시피와, 두 번째 결혼은 1960년 멕시코 여배우 모비타와, 세 번째는 타히티 출신의 타이타라와 결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스티는 1990년 딸의 애인을 총으로 쏴 살해하게 됩니다. 이에 브란도는 아들의 변호를 위해 수백만 달러 빚을 지게 되고 남은 여생 동안 자신의 출연작, 재방송 등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장마비와 과체중으로 고생하다가 80세인 2004년 사망하게 됩니다.